자,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나름 중요한 월요일이죠. 지금 시간이 이제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11시 53분입니다.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테더 차트, 맨날 보는 그 차트고요. 좀 더 올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오후부터는 좀 떨어져서 지금 순간 최고가 12만 3,200까지 갔다가 지금 가격은 12만 900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 6시간, 7시간째 조금 이제 밀리고 있어가지고, 많이 밀린 거 아니지만 밀리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알트들도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초심자분들은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현재 상황 정리 좀 쫙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시간 먹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1차 정석 지지권이 깨졌고요. 6시에 임시 지지권도 같이 깨져서 이거는 뭐 짤없죠. 단기적으로는 짤없죠. 이제 단타 숏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많이는 빠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빠져 있습니다. 네, 가까운 지지 구간은 계속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있어요. 11만 9,08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더 가까운 지지 구간이 대각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 차이 안 나요.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초단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떨롱이라고 하죠. 떨롱. 상승세에서 떨어짐을 롱치고 떨롱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초단기 하락 추세선 그려놓고 돌파 모니터링 하면서 또 롱각을 한번 재볼 수도 있습니다. 자, 1시간 번 이렇게 해놓고 큰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그려놔야 되겠죠? 여기가 현 저항이죠. 단기 저항. 이제 더 밀리면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봉 마감을 아침 9시에 했고요. 네, 주봉 마감 보겠습니다. 자, 주봉 마감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다 뚫었죠? 네, 이제 대각선 라인, 이제 주황색 라인하고 이게 이제 또 마지막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뚫었어. 이것도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일단은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많이는 아니지만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조금 올랐죠. 다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살짝 이제 오른 상태고 월요일 되자마자. 네. 그 지금 이번 주 주봉 마감도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여지가 더 생겼어요. 일단 추가 상승 소폭이지만 이미 나왔고 더 나올지가 관건인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봉 기준 당연히 가까운 지지 구간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가장 가까운 지지 구간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가는가가 이제 좀 의미가 있겠고요. 이 정도까지 밀리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 다시 밟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봉 기준 여기까지 다시 내리게 되면 그 가격대는 대충 11만 뭐 8천 7,700 뭐 한 이 정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역사적인 12만 불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13만, 14만, 15만 불도 가능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게 도중에 나오는 어떤 이제 위험 요소들만 좀 잘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시면은 1차 정석 지지 구간 어저께 알려드렸던 11만 7,527이라고 했는데 깨지는 일 없이 더 올라갔죠? 예, 더 올라갔고 역시 여기서 마감했고 오늘 더 올랐고요. 그래서 일봉 마감도 뭐 좋았습니다. 그 전에 이틀 연속 주말 여기를 제가 알려드린 대각선은 기가 막히게 못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그죠? 주차가 예술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다 여기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라인을 오늘 아침 9시에 뚫고 마감해서 추가 상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뭐 주봉도 좋았고 일봉도 좋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작도 일단은 괜찮게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시작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봉의 정석 지지 구간은 당연히 11만 7,527이 되는 거고 요 주황색 라인하고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 겁니다. 네, 이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차트 이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인 거죠, 기준.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은 더 짧은 기준으로 보는 거지만 단타가 아니라 조금 더 널찍하게 길쭉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만큼 빠졌다고 뭐 당황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초짜죠. 여기까지는 보라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일봉이니까요, 그죠? 일봉이잖아. 일봉이 단타용이야? 일봉은 좀 길게 보는 용이죠.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기준은 일단 최소 기준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더 짧게 보시는 분들은 더 작은 차트를 봐야 되겠죠. 용도가 다 있으니까요. 이건 일본 큰 차트니까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어제 오늘 추가 상승 소폭이지만 하면서 과매수에 일봉이 드디어 과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과매수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오느냐 보통 하락장 시작되기 전에 나오거나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 시작되기 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장 초입에 나오거나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상승장의 초입이라서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일단 후자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상승장의 시작이길 바라면서 보고 있는 건데 단기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과매수 좋은 요소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아, 최근에 과매수가 이제 5월달에 있었죠. 5월달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 번 있었고 또 여기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요때는 감에서 뜬 이후에 오히려 횡보 좀 하다가 조금 더 갔었고 요때 한 번 더 감에서 뜬 다음에는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엄청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좀 밀렸었고 그 다음에 또 신고 강신을 하기 위해서 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전에 뜬 일본 감매수는 작년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작년 11월까지 가야 돼. 여기서 떴었죠. 여기서 떴고 이제 뜨고 나서도 좀 더 갔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만 2월 들어가서야 이제 좀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 감매수.
참고하시기 바랐고, 그리고 뭐 이거 뭐더 이제 시간 없어서 이제 넘어갈 거지만, 과거 이제 보면 여기 과매수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때 과매수가 있었고 일봉에서 그때 어떤 이후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과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죠.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짧게 봤을 때는 어쨌든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조정을 받고도 더 갈 거냐? 근데 그게 긴 얘기인 거고, 당장은 감에서가 떴다면은 소폭이라도 중폭이라도 조정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8시간 봉부터는 최근에 올라온 한 10일부터 해서 올라온 상승 상황에 대해서 좀 최선을 그려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딱 맞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디 보자. 거의 맞네. 이렇게 그리면 맞네. 거의.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 라인이 10일부터 올라온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선이고, 이렇게 현재 상황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음봉이 이 정도까지 나오면서 또 이 라인에 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지점이 되겠죠. 깨지면은 또 이 라인이 깨지면서 좀 밀릴 테니까요. 정석 지지권은 여기가 되겠고요. 종가 11만 7,731.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다 뭐 롱이 나올 경우, 숏이 나올 경우 뭐 다 이제 이런 제가 찝어드린 라인들이 다 롱이든 숏이든 목표가가 되고, 그게 거의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거죠. 선을 긋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끊었던 연초를 다시 피고 싶은 날이네요. 지금 이 비타민 담배 이거 가지고는 빡침이 해소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라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 요 추세에 대해서 이제 8시간 봉기 좀 코멘트를 한번 드리면,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서 상승을 요거 제가 알려드린 타점 아니겠습니까? 돌파하면서 타점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승, 그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상승,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세 번째 상승이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거래량은 또 첫 번째 상승, 또 두 번째 상승, 이 두 개 합치면 이만큼 되겠죠. 세 번째 상승,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어떤 이 파동의 힘은 두 번째 상승이 제일 크죠. 거래량도 두 번째가 제일 큽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커요. 이건 성장한다는 거죠. 좋아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아직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 이래도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세 번째까지 해서 약해졌죠. 크기가 줄었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 파동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정 가능성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문하는 시간 아니죠. 네. 질문 이따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또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제 롱 보다가도 숏 가능성이라든지 뭐 하여튼 익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뭐 돈 버는 관련된 다양한 이런 실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죠? 이런 거 볼 줄 아셔야 되고 알려드리면 또 다 익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 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다음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봐도 뭐 잘 보여요.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거래량 두 번째 파동 대비 현저하게 적어진 부분 잘 보이고요. 추세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석 지지 구간 또 볼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기준이 돼가지고 또 조정에 대한 어떤 판단을 또 중간중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시간 봉 1봉도 좀 과매수 들어간 상태, 8시간 봉도 계속 과매수인 상태죠. 4시간 봉도 계속 과매수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는 거라 했어요. 과매수가 있으면. 근데 그걸 바꾸도 더 가느냐, 이제 그게 큰 문제라고. 작은 문제는 과매수 생기면 일단은 작은 조정이든 뭐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랬죠. 네, 그거 같이 겸사겸사 잘 봐주시면 되겠고. 자, 더 작은 1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런 걸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또 떨어지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까 큰 해가지고 저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힘이 없네. 크기도 작고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1시간으로 쪼개 봤더니 뭡니까? 이거 깨졌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네. 1차 지지구간 깨졌네. 이거 임시 지지구간도 깨졌네. 크게 봤을 때도 이거 세 번째 파동 약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작게 봤을 때도 깨지고 했네. 떨어지겠네. 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입체적으로 힌트를 다 준다고. 큰 차트부터 작은 차트까지 입체적으로 힌트를 준다고. 아는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이 숏에 대한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신있게 배팅할 수가 있겠죠. 승률도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데서 돈을 버는 거죠. 아시겠죠?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맨날 실전적인 부분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만 자주 오셔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하시면은 좋은 결과 점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분봉으로 넘어가서 더 작은 그림도 살짝 볼게요. 15분봉으로 가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숏각. 근데 이 작은 파동에서도 그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세 번째 파동이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아, 이거 자체도 나눠서 볼 수가, 이게 모든 건 플렉탈이고 모든 건 원리가 똑같아요.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것도 뭡니까? 이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거래량 봐. 첫 번째 상승 세. 두 번째 약해지네. 조심해야 되겠어. 세 번째 더 약해지네. 이제 크기도 점점 작아지죠. 그럼 뭐야? 떨어질 수 있겠네. 그죠? 실제로 대각선 깨지고 수평선 깨지고, 그죠? 여기도 또 하락 다이버전스 딱 나오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죠 앞으로? 단타 이거 먹을 수 있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배운 대로만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또 이제 먹으면서 이제 또 롱으로 바뀌면은 또 저기 입절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런 보조 라인들 그려놓고 또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큰 차트 맥락 차트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해시리본 이번 주에도 안 떴습니다. 네, 여기 좁아져서 크로스가 나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벌어지면서 해시리본은 안 떴어요. 안 떠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뜨면은 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안 떴어요. 그리고 추후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좁아져가지고 크로스가 나야 뜨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은 안 떴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15만 정도, 그죠? 15만 정도까지 열려 있고 가능성이,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뭐 글로벌 M2 뭐 무슨 뭐 저기 무슨 또 저의 차트 분석,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석들, 또그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뭐 예측 뭐 여러 가지 뭐 했을 때 15만 뭐 17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 얘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든 별일 없으면 15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별일 없으면요. 별일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메인 어떤 방침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방침을 3년 전부터 가져오고 있죠. 3년 전부터. 그거에 맞게 보수적이지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했어도 지금 이렇게 수익이 14억이 나고 있는 거고요. 공격적으로 했으면은 씨부라 100억도 벌었어.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쫄보고 보수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수익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 치고는 많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미리부터 이제 비트코인 15만 불 갈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전략으로 해가지고 변수 체크만 하면서 별 안 좋은 악재나 그런 거 없으면 가겠다 하고 쭉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12만이에요.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도 이제 수익이 또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렇게 메인 방침을 15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메인 방침으로 두고 변수 체크만 이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얘기 요즘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거래량 궁금할 텐데, 오늘 아침 9시 마감한 거래량이 어떻게 마감했나요?
인덱스 차트니까 정확하죠. 정확한 이제 요 오늘 마감한 캔들이고 위치는 이제 요 라인 뚫고 마감해서 이제 뭐 이거 좋다 뭐 했는데 거래량은 썩 많진 않습니다. 썩 많진 않아요. 그래도 최근 몇 주 중에는 가장 많은 최근 일주일 중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뭐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이런 데보다 더 높아요. 여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도 훨씬 낮고요. 여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많은. 그래서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신호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 정도가 있어요. 이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신호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찌질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 잘 나와서 좋아요 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쭉 줄어들다가 최근 일주일 중에는 그래도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늘어나면 좋겠다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더 쭉쭉 거래량이 늘어나야만이 좋은 상황으로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멀리 못 가요. 거래량 없으면 멀리 못 갑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줘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계속 깨작깨작 올라가다가 떨어지나 조금 더 가는데 깨작깨작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깨작깨작 하다가 결국은 폭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요 위에서부터 계속 깨작깨작 무조 깨작깨작 치고는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깨작깨작 치고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계속 지금 거래량 감소해요.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 어디예요? 바닥에 바닥. 바닥에서 올라오는 족족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크게 봤을 때는요. 15,000불. 지금은 12만 불. 그래서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부터 한번 잘라서 이쯤부터 잘라서 확실히 감소하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감소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채널도 그래서 여기부터 그려놓은 거고 지금 좀 크게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정도가 중요해요. 여기는 얼마였을 때죠? 여기 7만일 때죠. 7만. 7만일 때고 7만에서 12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곧 폭발적으로 한번 거래량 터지는 상황이 한번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금액을 거래를 한다는 거고 그건 곧 불장을 얘기하는 거고 막 인기가 터져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막 이런 상황이 돼야지 거래량이 터져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그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거는 결국 누구라 그랬어요? 개미들이라 그랬죠? 개미들, 초보들, 허접들, 그죠? 그 전에 이제 선구자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관들. 기관의 물량이 크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올릴 순 없어요. 부족해요.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고 한들 적은 돈을 가졌지만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많은 이 개미 새끼들 존나게 많아요. 이 개미들이 결국은 더 많아요. 돈이 합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이 개미들 돈을 가지고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폭발은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인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개미들이 사면서 빠바바방 올라가면서 클라이막스를 찍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개미들부터 다 쳐물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강력한 미친 듯한 상승은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감대가 생겨가지고 진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옆집 할머니도 비트코인, 구멍가게 사장님도 비트코인, 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물이 될 겁니다. 항상 그랬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 보면은요. 도미넌스 제가 최근 움직임 요걸로 규정을 했죠. 네, 요 단기 박스 이제 9일부터 10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요 단기 박스가 지금 또 단기 강권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이 현재 정확하게 깔짝깔짝 대다가 신고가 갱신 이제 타점 제가 분석드린 박스 모으기 다 여기 있었잖아요. 타점 잡아드렸던 거 다 있었거든요. 그걸 뚫으면서 최근 상승을 약 지금 4일간 5일간 보여준 요 상승 추세를 만드는 동안 딱 그 도미넌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현재 이게 한 몸이에요. 경찰관한테 다시 문자 왔네요. 조금 전 연락드렸던 수사관이고 보이스피싱은 뭐 182 번호 뭐 서울관악경찰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요일날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 왔네요. 씨발 또 빡치네. 자, 어쨌든 간에 도미넌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한 몸으로 이제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도미넌스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이 박스 형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밖으로 나갔을 때 굵직한 이제 상황 국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봐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2순위고 1순위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 차트에 대한 대응이죠. 이거 막 변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안 나갔다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뭐 그렇게 해서 도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비트코인 차트 1순위 이제 보고 필요하게 적당히 판단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도미넌스 움직임 비교해가지고 또 후속 판단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해가지고 얘도 나가니까 얘도 나가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가 제일 편하고 쉽죠. 근데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해서 어쨌든 1순위는 이제 차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기당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 십새끼의 잘못이죠. 사지를 찢겨 죽여야 될 새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새끼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를 당했으면은 지금 요즘은 이제 돈을 못 찾거든요. 막 암호화폐에다가 막 텔레그램 익명 이거 하려면 이게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에 하나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 돈 빼돌리고 다 썼다 하고 막 땅에 묻어놓고 이러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일단 날리는 거기 때문에, 범인을 잡든 말든 일단 사기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당하고 나서 범인 잡아봤자 뭔 소용이야. 돈은 날라갔는데, 그죠? 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미넌스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박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오후부터 좀 도미넌스 조금 밀리고 있고, 비트코인도 오늘 오후부터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도미넌스는 박스 현재까지는 하단이 한 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또 요 정도에서 형성하고 있고, 지금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 혹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구간 깨지면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넌스는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알트들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알트들 좋았잖아요. 좋았던 만큼 또 조정기 오면 또 무조건 비율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빠질 겁니다. 비율로 빠지기 때문에. 적게 올라가면 적게 빠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는 이제 지지관 깨지면서 더 빠지는 그림으로 가고, 도미넌스가 여기나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알트들이 조금 음봉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하시면서 모니터링 하고, 또 대응 전략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또 대응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미장 차트입니다. 네, 미장 차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상승을 멈추고 신고가 갱신 계속 하다가 상승을 멈추고 일주일째 횡보했기 때문에, 이번 주 여기 추세선 나간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일단 움직임은 반등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의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큰 변동 없죠. 근데 이 안에 있어요. 다행히 깨지지 않고 이제 반등했다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고,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아직까지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큰 저기는 없는데, 어쨌든 계속 좀 봐줘야 됩니다. 이 박스 자체가 좁기 때문에요. 곧 나갈 겁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횡보한 지금 8일차. 저건 일주일 동안 좀 박스권 횡보했다가 또 반등하면서, 그죠? 아직 깰 때는 아니다 하고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또 여기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시간 연장하고 좀 이제 현상 유지하는 거지, 뭐 좋아졌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이 밖으로 나가야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랑 미장이랑 비슷해요. 예. 이 새끼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굵직한 조정 없이 쭉쭉쭉 계속 지금 올라왔었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굵직한 조정이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죠, 차트적으로. 더더군다나 이 상승이 좀 약해져서 이제 보면 왕창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째. 예. 조정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비트코인의 차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랬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내일인가요? CPI 발표 있죠. CPI 발표가 또 시세에 영향을 항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건데, CPI 발표 날짜가
7월 15일 내일이고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기 뭐야 저녁 9시 반. 저녁 9시 반. CPI 발표가 있겠습니다. CPI는 이제 2.4 지난달 CPI 2.4가 나왔었고 이번 달은 조금 높아져서 2.6이 나올 거라고 일단 전문가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냐,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냐, 똑같이 나올 것이냐 보시면 되겠고, 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나쁘고, 더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고, 더 낮게 나오면 좋은 거죠. 똑같이 나오면 똑같은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이래 자꾸. 저녁 9시 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적당히 참고하시면 되고.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S&P 500하고 나스닥 차트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난주 월화수목금 움직이고 나서 이 하방에서 시작했다가 지지 받으면서 다시 또 이 정도까지 올라온 월요일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밑에 안 깨지면서 버티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는 움직임 큰 관련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반대죠. 비트코인이 이제 9, 10, 11, 12 이렇게 이제 13, 14 올라올 때 얘는 내려갔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오늘 좀 밀렸잖아요. 얘는 좀 올라오면서 뭐 엄청나게 크게 이거 의미 부여할 만한 건 아니긴 하지만 좁은 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는 당장의 방향성이 비트코인하고 깊은 연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 비트코인 차트만 잘 보고 저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조금 더 빠졌죠? 네, 조금 더 빠져가지고 요 대각선 근처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단타 숏 각이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숏 치신 분들은 숏 수익이 조금 더 늘었겠죠. 참고하시 바라고, 일단은 오늘 데일리 브리핑 일단 여기까지 하고 차트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